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무한도전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더 재밌는 신사원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한국외대 외래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교수님만 보면은 참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든든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네. 좋아집니다. 자, 교수님 혹시 그 알부자조 그리고 청년 실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긴 했는데 참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씁쓸했습니다. 네, 오늘 재관 씨가 네. 뭘 좀 많이 조사해 오셨나봐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이제 사실 알부자라는 게 정말 이게 내실이 꽉 차 있는 부자를 이루는 말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대학생들한테 쓰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알바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한다 그런 내용이어서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씁쓸해요. 맞아요. 그리고 청년 실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을 끝내 못해서 실업자나 이제 뭐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실제로 학교에서 느끼는 체감도 크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간혹 그 수업 시간에 그냥 잠을 청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업을 하려면 깨워서 이제 왜 잠을 자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간밤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참 탓할 수만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뭐 두 분이 말씀해 줬던 그런 사례가 실감을 줘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듯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 오늘 저희가 힘차게 주제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취업 콘서트 주제 함께 보시죠. 구직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이게 네. 정말 궁금한 거고 네. 또 이 베스트 중에 우리가 또 베스트를 또 추려가지고 오늘 한번 교수님하고 즐겁게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실제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네.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느냐에 관련된 질문인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면접을 어떻게 하면 통과하느냐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 제가 이 정도 수준인데 과연 여기를 관문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어떤 상황을 두고 그것들이 합격에 당락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의 상관관계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많은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순서를 정해서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늘 자기소개서를 요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질문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스펙이 별로라 하더라도 이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취업이 가능한지 이걸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느 분들은 이를 두고 뭐 불가능한 이야기다, 가능하다, 네. 가려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외적 역량이 같이 동시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잘 포장되었다고 이 사람을 뽑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규모가 좀 적은 대신에 그 외적 스펙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소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붕어빵을 만들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네. 예. 붕어빵이요? 네네. 그 일단 붕어에 들어가는 빵에도 팥이 좋은 그렇죠? 팥을 써야 되고. 네, 팥. 예, 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건 씨 지금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갑자기 아니야. 긴장을 확 하시더니 막 긴장하지 말씀을 말고요. 더듬으세요. 예, 네. 찍어내는 기계. 그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싣고 다니는 수레가 있어야겠죠. 수레. 되게 많은 생각하시는데요. 네. 붕어빵만 놓고 보면 네. 사실 정답을 말씀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대부분은 붕어빵을 구성하는 재료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팥과 뭐 예를 들어서 반죽물. 네, 저도 이렇게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력서의 안에 콘텐츠만을 이력서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기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빵 틀이 되는 거죠. 틀이죠. 예. 네. 그 틀에다가 그 재료를 부었을 때 빵의 모양을 갖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틀은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틀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글자 자수의 제한을 하는데 네. 글자 자수 제한의 의미는 심사의 요건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500자 이내로 써라. 그러면 499자로 마무리하는 거죠.
일단 그 형식을 맞춰주는 게 먼저 자소서의 평가 요소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을 짚어주셨는데 네. 정원 씨 기계 대답 괜찮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일단 이런 형식을 다 갖췄다 치고요.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너무 이제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꼭 피해야 될 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잘 질문해 그래요? 주셨어요. 네. 금기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금기어요? 네, 뭐 이런 하지 표현을 쓰면 말아야 안 돼. 되는-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뭐 몇남 몇녀의 장래로 태어나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요. 엄부자모. 네.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이제 아시고 예. 모든 대학생들은 동아리 회장 총무를 여기 뵙고 뭐 그런 예. 편리한 내용 말고요. 맞아요. 네. 늘 모든 분들이 다 화목한 집안에서 그러니까요. 태어났더라고요. 그렇죠. 예. 1등 우동생 반장이 혹시 금기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아니 네. 자기소개서 1등이라고 적는 게 왜 그 잘못된 표현일까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기업이 생각하는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치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1등 영어로 first입니다. 네. 1등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2등, 아니 3등. 아래죠. 아래, 그 밑에 쪽. 위로요? 그렇죠, 위로. 아, 위로요? 위로는 없지 않나요? 1등 위로요? 네. 네. 퍼스트 위에는 베스트가 있죠, 최고. 아, 그러네. 네. 베스트. 그리고 베스트 위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챔피언이 있습니다. 아, 챔피언. 네. 그렇죠. 그리고 챔피언 위에는 그레이트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기업의 인재상을 보면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1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1등이라는 가치보다 미래지향적인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포장하는 것들. 이게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금기어가 왜 금기어인지의 의미를 제가 그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좀 피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일단 회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작든 크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런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 그러니까요. 수만 있다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죠.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그 맥주 파티나 한번 할까요? 예.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네. 감사하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도 네. 없습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스스로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약속을 선뜻 이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늘을 즐기지 못한 사람이 과연 내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순간이 사실은 내일을 내가 만드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의 삶은 오늘을 지탱하는 거지만 오늘 내가 하는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오늘 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조직이 개인의 비전을 확고하게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조직의 미래를 위한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면 미래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단언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상은 씨 주말에 맥주 한잔 할래요? 아니요, 저는. 이거 봐, 이러면 다 안 되죠. 약속이 있다니까. 이거 다 오늘. 자꾸 감정대로 대답을 하게 되네요. 예, 이게 다 이럴 때도 계획이 꼭 있으세요. 자꾸, 이 알차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비슷한 예의 면접 네. 질문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네. 면접관이 뭐 선약이 있는지를 모르고요. 오늘 저기 전체 회식 오케이? 그랬더니 이미 나는 맞선을 보기로 선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근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막 이런 난처한 상황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럴 때 역시 대답을 뭐라고 했냐. 어떤 구직자가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 제가 오늘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비워뒀습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뒀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의 일차가 시작할 무렵에 부장님께 따로 간곡하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 분위기를 맞추려고 했던 그 노력이 돋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도. 예. 가끔씩 저희들도 이제 방송 끝나면 네. 우리 이제 PD님들께서 이제 뭐 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 네. 솔직히 뭐 제가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 자리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낫죠. 맞아요. 재원 분위기를 MC는 바꾸고. 굉장히 잘 맞춰주시는 편이고, 예. 저는 그냥 제 약속만을 고수했는데 좀 반성이 되네요. 근데 중요한 네. 거는요. 네. 밥 먹자고 하는 PD님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좀 아무도 없어. 갑자기 또 슬퍼지는데요? 그냥 가요, 그냥.
거기에 조금 왜 들어가요. 그런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교수님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회사에 충성하면서 이제 열심히 나를 어떻게 보면 조금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맞춰갔는데 가면 갈수록 회사의 비전과 내가 생각한 비전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하기 전에는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 못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주기가 어떤가요? 보통 333이라고 합니다. 333이요?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리고 3개월 만에. 3년 만에. 근데 3년 만이라고 했던 단계는 네.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겠죠. 우리가 경력 3년 차. 사실은 경력 시장에서는 황금 몸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물도 알고 문화도 알고 사업의 체계도 알고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거고 조직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지원이나 여건이 가능하겠는지를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과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이래보고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를 가져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한 직장에서 40년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경력이 3년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좀 그런 걸 생각할 수 물론입니다. 있는데 3년 미만 되시는 분들은 그럼 일단은 조금 참고 더 지내보라 이런 그 정도는 말씀을. 인내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스스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조금 네.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에게 자주 들리는 질문, 세 번째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고요. 이제 곧 대선도 다가오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과연 채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때가 때이는 만큼.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민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민감할 것 같아요. 예. 공약들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뭐 사실 이러니까. 이거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드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정치적으로 이게 정례화되어서 오는 시즌 정도로만 여기는데요. 이게 산업의 주기를 보면 네. 5년 전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산업이 5년 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좀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이 산업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그 벤처붐이 불었던 시기가 지금도 벤처붐이 부느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4년 전에 벤처의 붐이 불었을 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전공을 선택했다면 4년 후에도 반드시 그 업종이 호황기일 거라는 판단은 뭐를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사실은 정치적 영향과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분들과 어떤 집권 세력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에 투영하는 가치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번 정권은 토목이나 건축 사업이 굉장히 화랑기를 누렸습니다. 예. 그런가 반면에 서비스제를 선호하는 그런 정권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혀 다른 산업 분야가 발전 분야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들은 이 이슈와 좀 민감하게 본인을 대비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사상식과 이슈는 구직 환경과 노동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별개일 수 없습니다. 그럼 네. 이제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슈 정리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기의 어떤 그런 진로를 선택할 때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요즘 뭐 트렌드 같은 걸 이제, 네. 뭐 이제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거나 그러면은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게 면접 대비도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간다면은 자신이 좀 잘 나갈 업종들을 미리 택해서 자기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대선 주자도 가늠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건 안 좋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활동은 정치적 상황하에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국가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이런 환경들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뭐 후보가 대선에 후보가 되었느냐, 당선이 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업군의 경제활동과도 연관시켜 보려고 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좀 민감하게 활용하고 있거나 네.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절친, 친한 친구도 이제 지금 모 회사에 이제 홍콩 지사로 갔는데, 자, 국내 기업에서 이렇게 해외 관련 업무를 볼 때 외국어 능력, 그리고 실무 영업 능력,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소위 말해서 외국 기업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조언이나 충고들 속에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언어를 알아야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언어를 알아야 현지인과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나가는 지사를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소통 능력은 언어입니다. 언어. 먼저가 언어이고 두 번째가 이제 네.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역시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문가들 많이 나오셔갖고 뭐 네. 영어 그렇게 못해도 돼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뭐 들어가서 적응하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언어가 돼야 적응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네.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셔야겠어요. 앞으로 네. 쭉 열심히 우리 하자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외국어 능력도 실무 능력과 함께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질문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너무 스펙에 치중 말라고 하는데 입사자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네. 방금 저희가 한 궁금해요, 질문 비슷한 것 이것도. 같습니다. 네. 대학의 채용 설명회에 와서 기업 관계자들이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스펙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죠.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꼭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만일에 실제로 현장에 와서 저희 회사는 스펙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 거의 만점 받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20개씩 따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취업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할을 기업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판단은 구직자 스스로한테 맡기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선 먼저 뭐가 중요하냐는 것을 물어볼 때는 스펙에 필요한 직무가 무엇이길래 그거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포장된 무조건의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길래 그와 관련된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냐는 것을 검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할 일을 도외시한 채 외적 역량만 따올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결정하라는 근원적인 취지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반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결정한다면 그 일과 관련된 능력을 채집하고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네. 들어가서도 참 바빠질 것 같아요.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하여튼 맞아.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데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들과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구직자들이 당장 이 취업에만 너무 급급해서 좀 더 큰 그런 숲을 보지 못하고 딱 하나하나씩만 집어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네.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답을 좀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한테는 아주 그냥 정말로 딱 와닿는 네. 그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이런 구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때 약간 좀 슬프기도 하시면서 좀 애석하기도 하시고 또 답답하시는 부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사자는 급하겠죠. 저희가 아무리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조언을 해도 네. 내가 구직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어찌 숲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희가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1년, 2년만 일하려고 일자리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를 하지 말고 학습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이 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합니다. 95세 어느 노인의 일기에 보면 사실 95세의 노인이 그동안 미뤄왔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며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일기를 씁니다. 네. 왜냐하면 정년퇴직을 65세에 했는데 30년간 살아봤더니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95세인 현재도 정신이 또렷하고 아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꼈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학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 10년 후 맞게 될 105번째 생일날 무엇을 했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 6, 때론 7, 이 정도 나이는 사실 충분히 학습하고 또 학습을 할 기회가 널려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취직을 위한 공부만 하지 말고 인생을 살기 위한 공부를 하라는 시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상훈 씨, 우리도 한 알겠습니다. 100살 됐을 때 네. 한 10개 국어는 좀 하고 있습시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장기 기획으로 좀 네.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상훈 교수님과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